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불공정했다. 그리고 편법 경선이었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조직 동원 경선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지도부 그리고 김재원 공명선거 추진단장 이런 경선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당원의 반발을 묵살했습니다. 게시판을 걸어 잠근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방법으로 강압으로 이런 반발을 묵살했고 결국 당원들을 납득시키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후에 나타난 일들, 대표적인 것이 황교안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 이 두 경선 후보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자유민주 원팀 혁명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 이렇게 독자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와 원팀이 아닌 것이죠. 황교안 후보에게 이렇게 할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아니고 원팀이 되지 않는 이런 입장이라면 탈당을 해서 대선에 출마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황교안 후보의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나 일부 지도부의 것이 아니고 당원들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당원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금 이준석, 김종인 체제라는 것이 수립되고 있는 이런 때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황교안 후보의 이러한 혁명은 누구에 대한 혁명인가? 1차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혁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보수당인 국민의힘을 되찾자.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는 청년의 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 경선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후보와 원팀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대선 전국의 성격입니다. 현재 대선 전국은 민주당, 국민의힘을 구분할 것도 없이 경선은 끝났지만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의 경우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눠보기로 합시다. 지금과 같이 경선이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변이 생기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새로운 후보를 다시 정한다.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후보 자격을 어떤 이유로든 상실하게 되면
그러면 대선 후보를 새로 정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청년의 꿈을 급히 만든 이유, 그것이 이경우를 대비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는 홍준표가 출마한다, 이런 목표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당적을 버리지도 않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밝혀버리면 아무래도 비난을 받겠죠. 그래서 표면상의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청년의 꿈을 만들어서 이렇게 베이스를 다져가지고 5년 후에 대선에 출마하겠다. 그러나 당장 2022년에 있는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원팀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밖으로 본인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밖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2022년에 윤석열, 2027년에 홍준표라면 왜 지금 당장 홍준표는 윤석열 캠프나 선대위에 뛰어들어서 일하지 않는가? 그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홍준표가 청년의 꿈을 가지고 나가려는 대선은 5년 후 다음 대선이 아니고 당장 이번 대선이다. 그렇게 봐야만 제대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꿈이라는 그 조직에는 2030이 주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국민의힘과 관련된 청년들은, 2030들은 실은 홍준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원래 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조직원으로 잡아두고 한 것은 유승민, 그리고 지금은 이준석이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의 꿈에 2030들,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있는 2030들은 결국 유승민, 이준석의 청년 조직원들이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힘에 있는 청년들, 그들은 어떤 성격일까? 물론 좀 일찍 보면 김종인 씨가 이 청년들을 가지고 청년당을 만들었다가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그냥 덮어두고 있죠. 유승민 씨가 일찍부터 청년 학교를 만들어서 이 조직을 키우기 시작했고 결국은 뿌리가 그렇게 한 뿌리입니다. 현재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니까 이 청년 조직들 전국적으로, 그리고 그 성격은 여야를 망라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들에게는 보수의 색채가 없는 것이죠. 그런 그 청년들은 이준석의 외인 부대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여기에서 전투 중이다 하면은 이준석이 여기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청년 조직을. 그리고 또 그쪽에서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철수시키는 것이죠. 빼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준석과 청년의 힘을 보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야금야금 그 힘을 키워왔던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홍준표 후보는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겠죠. 늘 자랑했던 게 뭡니까? 나는 2030이 나를 지지한다. 호남에서도 나를 지지한다. 그런데 그거는 유승민, 이준석의 청년 조직이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외인 부대를 빼가면 청년의 꿈에는 청년이 없게 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위 홍준표의 찐팬이라고 하는 열혈 그 지지자들, 그들은 뭐 중년부터 장년, 노년까지 당연히 이제 이런 아주 폭넓은 연령대에 속하는데 이들이 청년의 꿈에 갔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꿈에서 홍준표의 찐팬들은 그 위치가 어디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미안해지죠. 그들은 홍준표를 아끼고 홍준표를 대통령 만들고 싶어서 홍준표를 따라 청년의 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들이 청년의 꿈에 2030들의 시다바리 노릇을 하고 있다. 거기서도 조금만 자기들 눈에 어긋나면 그리고 이준석의 뜻에 거스르면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당장 틀딱 소리가 나옵니다. 고려장 시키겠다. 이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청년의 꿈의 2030들은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어느 대선의 후보로 갈 것이다 하고 미는가, 그게 좀 알려진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청년의 꿈의 2030은 2022년에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넓은 의미로 국민의힘 지도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이준석, 김종인 체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준표 의원이 역할을 좀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게 같이 만나서 이준석에게 머리를 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게 무슨 뜻인가? 결국 김종인에게 전권을 줘라. 이렇게 한 것이 맞죠. 그 결과 다른 사람들도 공을 많이 세웠다고 하는데 어떻든 이준석, 김종인 체제가 수립이 됐습니다. 결국 김종인 씨에게 전권을 주는, 그거야 이준석 대표도 늘 원했던 것이니까 이제 그런 체제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이준석, 김종인 체제가 머리인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인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진중권, 권경애 뭐 이런 사람들, 흔히 중도라고 하지만 분명히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혹은 정의당 소속이었다가
중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겠다고 뭐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김종인 씨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좌파 중도 정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파 중도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는가? 그건 그렇게 볼 수 없게 돼 버렸죠. 그들의 그 공약이라든지 추진하는 바라든지 인적 구성, 이것을 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보수당이 아닙니다. 이번 대선에서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겨룬다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좌파와 좌파가 겨루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극렬 좌파냐?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좌파와 덜 좌파가 겨루는 것이 될 것이고, 민주당이 합리적 좌파라면 그냥 좌파와 그 중도 좌파가 겨루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 교체를 가령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좌파 내에서 계파 교체에 불과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준석, 김종인 체제가 수립이 됐는데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거기 기여를 했다면 그것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제대로 마음 놓고 백의종군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런 발언이 보도가 됐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백의종군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슨 뜻인가? 물론 그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죠. 처음에 이야기한 백의종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변이 생기면 홍준표가 2022년 대선에 나간다. 이런 의미의 백의종군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윤석열 후보가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도 죽고 김종인 씨도 죽는 세력에 있어서 이런 상태로 간다 하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준석, 김종인 씨의 힘이 미약하거나 흔들리는 상태로 그 이변이 생기는 때까지 간다 하는 이제 이런 상황적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백의종군은 무엇인가? 이번에 백의종군은 이변이 생겨도 홍준표는 이번 대선의 후보가 아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전제가 바뀌어 버린 것이죠. 이번에 이변이 생기면 윤석열 후보가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윤석열만 죽고 이준석, 김종인은 둘이서 젓가락 두 개처럼 이렇게 서로 힘을 합해서 버티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선례를 봤습니다. 바로 4.15 총선 때 황교안 그 대표에게
똑같이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변이 생긴다면 제물로 제단에 올라가는 것은 윤석열이다. 윤석열만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백의종군으로 홍준표 의원에게는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꺼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홍준표 의원 스스로 움직여서 그 상황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홍준표의 찐팬들, 그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거 안 된다. 지금 탈당해서 이번 대선에 출마해라. 아니면 창당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의 꿈의 2030은 어떤가? 그 백의종군 발언 홍준표가 잘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윤석열이, 그리고 5년 후 다음 대선은 이준석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준석, 윤석열이 빨간 티 입고 선거운동할 때 그 군중들 중에서 이준석 대통령을 연호했다. 이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김종인 체제가 수립이 되고 동시에 홍준표의 백의종군, 이것이 두 번째 백의종군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의종군이 무엇이냐? 윤석열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 하는 거냐? 아니면 이변이 생겼을 때 가령 오세훈이 정권 교체하는 것을 원해서 백의종군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면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2032년에 내가 대망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청년의 꿈을 만들었고 백의종군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백의종군을 해가지고 복직한 예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보면은 백의종군 했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백의종군의 끝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거 알고 이준석, 김종인 체제 수립에 기여했는가? 그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